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아마도 많은 분들이 한 번쯤은 고민해 보셨을, 그리고 곧 마주하게 될 현실에 관한 것입니다. 바로 60대 이후 인생의 후반부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63살 김민구 씨는 30년 동안 한 회사에서 성실하게 일해왔습니다. 부장 자리까지 올라가며 동료들의 인정을 받았고 가족들에게는 든든한 가장이었죠. 하지만 퇴직 후 첫 번째 아침 침대에서 일어나며 그는 이상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이제 뭘 해야 하지? 출근할 곳도 없고 처리해야 할 업무도 없고 만날 동료도 없는 하루. 갑자기 찾아온 이 허전함과 막막함 앞에서 김민구 씨는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그런데 3개월 후 김민구 씨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무엇이 그를 변화시켰을까요? 바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60대 이후 삶의 핵심 비밀들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상황이 낯설지 않으신가요? 아니면 언젠가 맞이하게 될 이 시간이 두렵지는 않으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이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더 많은 인생 후반부 지혜를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은 무료이니 구독 버튼과 좋아요도 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김민구 씨의 이야기는 우리 주변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평범한 일상입니다. 그렇다면 김민구 씨는 어떻게 변화할 수 있었을까요? 그 비밀은 바로 인생의 두 번째 봉우리를 발견한 것에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생을 하나의 산으로 생각합니다. 젊을 때 열심히 올라가다가 정년이 되면 내리막길만 남았다고 여기죠. 하지만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저 멀리 또 다른 봉우리가 보이지 않나요? 바로 그것이 두 번째 봉우리, 좋은 삶의 봉우리입니다. 이 봉우리는 첫 번째와는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성취의 봉우리였다면 두 번째는 만족의 봉우리입니다. 첫 번째가 경쟁의 봉우리였다면 두 번째는 조화의 봉우리입니다. 김민구 씨가 3개월 만에 달라진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두 번째 봉우리를 오르기 위한 새로운 지도를 손에 넣었거든요. 그 지도에는 4개의 중요한 길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돈, 건강, 놀이, 그리고 관계입니다. 이 4가지가 바로 60대 이후 삶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들입니다. 먼저 돈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돈이 전부는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지만 솔직히 말해서 돈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은퇴 후에는 더욱 그렇죠. 우리나라 60세 이상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60세 이상 시니어들 중 돈 걱정 없이 사는 사람은 10%, 연금 소득으로 사는 사람 22%, 계속 돈을 벌어야 하는 사람 44%, 외부 도움을 받아야 살 수 있는 사람이 24%를 차지했습니다. 이처럼 60대 이상의 68%가 노후 위험에 처해 있다는 뜻인데요. 반평생 열심히 일했지만 정작 노후에는 경제적 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억대 연봉이 필요하다는 게 아닙니다. 꼭 필요한 것은 안정적인 현금 흐름입니다. 김민구 씨 역시 처음에는 막막했습니다. 퇴직금은 있지만 언젠가 떨어질 돈이고 국민연금만으로는 부족했거든요. 그런데 그가 발견한 것은 의외로 간단한 방법들이었습니다. 소비 구조를 재편하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꼭 필요한 지출과 그렇지 않은 지출을 구분하고 생활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집이라는 자산을 활용하는 방법도 고려해 봤습니다. 실제로 김민구 씨는 주택연금을 활용해 월 150만 원의 안정적인 수입을 확보했습니다. 또한 소비 구조를 재편해서 꼭 필요한 지출만 남기고 나머지는 과감히 줄였죠. 그 결과 경제적 스트레스 없이 여유로운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큰 돈을 벌려고 하지 말고 지금 가진 자산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입니다. 집, 퇴직금, 연금 이런 것들을 어떻게 조합해서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이제 두 번째 핵심 요소인 건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하면 운동, 건강식품, 병원 검진만 떠올리시는데요. 물론 이것들도 중요하지만 진짜 건강의 비밀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사회적 연결입니다. 건강을 지켜주는 것은 약보다 관계라는 말이 있습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회적 고립 상태에 있는 노인들의 사망률이 흡연자보다도 높다고 합니다. 김민구 씨도 처음 퇴직했을 때는 집에만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뉴스 보고 낮에는 TV 드라마 보고
저녁에 또 뉴스 보고 이런 패턴이 반복되니까 몸도 마음도 점점 무기력해졌습니다. 그런데 변화의 계기가 찾아왔습니다. 동네 복지관에서 진행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 것이죠. 처음에는 시간이나 때우자는 생각이었는데 거기서 만난 사람들과 대화하고 함께 활동하면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건강은 단순히 병에 걸리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아침 일어날 이유가 있고 만날 사람이 있고 할 일이 있을 때 진짜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동호회, 봉사활동, 평생교육, 어떤 형태든 사회적 네트워크를 유지하는 것이 최고의 건강법입니다. 세 번째 핵심 요소는 놀이입니다. 어른이 되어서 무슨 놀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것이야말로 60대 이후 삶의 활력을 되찾는 핵심입니다. 30년, 40년 일만 하던 사람이 갑자기 할 일이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시간은 많은데 뭘 해야 할지 모르겠고 하루하루가 무의미하게 흘러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일을 하던 사람이 이제는 놀 줄 알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최 씨의 경우를 보면 퇴직 후 우연히 시작한 댄스 스포츠가 그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부끄러웠지만 점점 실력이 늘면서 자신감도 생기고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게 되었죠. 지금은 주 3회 댄스 모임에 참여하며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놀이는 단순한 시간 때우기가 아닙니다. 새로운 자신을 발견하고 잠들어 있던 창조성을 깨우고 삶의 즐거움을 되찾는 과정입니다. 취미 활동이든 운동이든 새로운 배움이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즐겁고 의미 있다고 느끼는 일을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에너지와 활력을 얻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 핵심 요소인 관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부부 관계가 가장 중요해집니다. 자녀들은 독립했고 직장 동료들과도 멀어졌기 때문에 결국 가장 가까운 사람은 배우자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3, 40년을 함께 살았지만 정작 은퇴 후에 부부 갈등이 심해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직장 생활을 할 때는 각자의 영역이 분명했습니다. 남편은 회사에서, 아내는 집에서 각자의 역할이 있었죠. 그런데 은퇴 후에는 둘 다 집에 있게 됩니다. 갑자기 24시간 붙어 있게 되니까 서로의 사소한 습관들이 눈에 띄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이 원래 이렇게 시끄럽게 신문을 읽었나? 맨날 TV만 보고 있네. 말도 없이 어디 갔다 와? 이런 식으로 작은 불만들이 쌓이기 시작하죠. 실제로 한 통계를 보면 정년퇴직 후 1년에서 2년 사이에 이혼 상담을 받는 부부가 급증한다고 합니다. 40년을 함께 살아온 부부가 정작 여유로워져야 할 시기에 헤어지게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관계의 핵심은 너무 가까이도 너무 멀리도 말고입니다. 첫 번째는 공간의 분리입니다. 집안에서도 각자만의 공간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재든 작은 방이든 심지어 거실 한 구석이라도 상관없습니다. 서로 간섭받지 않고 혼자만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시간의 분리입니다. 24시간 붙어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각자의 취미나 모임을 가지세요. 김민구 씨의 경우 부인은 요가 동호회에, 본인은 등산 모임에 참여하면서 각자의 시간을 확보했습니다. 그랬더니 오히려 저녁에 만나서 하루 있었던 일을 나누는 대화가 더 풍성해졌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작은 관심의 회복입니다. 오랫동안 함께 살다 보면 상대방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기 마련입니다. 뭐 새로운 게 있겠어 라는 생각이 들죠. 하지만 사람은 계속 변하고 성장합니다. 배우자의 작은 변화에도 관심을 가져보세요. 오늘 기분이 어때? 그 드라마 재미있어? 어디 아픈 데는 없어? 이런 사소한 질문 하나가 관계를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함께하는 새로운 활동입니다. 젊었을 때 하지 못했던 일들을 함께 시도해 보세요. 여행, 요리, 운동, 새로운 취미, 무엇이든 좋습니다. 새로운 경험을 공유하면서 관계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관계는 하루아침에 좋아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작은 노력들이 쌓이면 분명히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랑은 거창한 이벤트가 아니라 작은 말 한마디, 일상의 대화에서 시작됩니다. 40년을 함께 산 부부라고 해서 서로를 다 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매일 조금씩 변화하는 상대방을 새롭게 발견하는 재미가 바로 관계의 묘미입니다. 그럼 이제 김민구 씨가 3개월 전의 일상과 3개월간의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3개월 전 김민구 씨의 하루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침 9시에 일어나서 뉴스를 보고
오전에는 인터넷을 하거나 TV를 봤습니다. 점심 먹고 낮잠을 자고 오후에는 또 TV나 휴대폰을 만지작거렸죠. 저녁에는 아내와 별다른 대화 없이 각자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런 패턴이 매일 반복되니까 우울감이 점점 심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김민구 씨는 완전히 다릅니다. 아침 7시에 일어나서 근처 공원으로 산책을 나갑니다. 거기서 만난 동네 어르신들과 자연스럽게 인사를 나누고 간단한 대화를 나누죠. 화요일과 목요일에는 복지관 서예 교실에 참여합니다. 처음에는 붓을 제대로 잡지도 못했지만 이제는 제법 글씨다운 글씨를 쓸 수 있게 되었어요. 무엇보다 거기서 만난 사람들과 정이 들어서 수업 끝나고 차 한잔 마시며 이야기하는 시간이 즐겁습니다. 토요일에는 등산 동호회 모임에 참여합니다. 처음에는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찼는데 이제는 웬만한 산은 거뜬히 오를 수 있게 되었죠. 산에 올라가서 동료들과 도시락을 나눠 먹으며 하는 대화가 이렇게 재미있는 줄 몰랐다고 합니다. 가장 큰 변화는 아내와의 관계입니다. 예전에는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서도 대화가 별로 없었는데 이제는 저녁마다 하루 있었던 일들을 서로 나누게 되었습니다. 김민구 씨가 서예 시간에 있었던 재미있는 일을 얘기하면 아내도 요가 수업에서 배운 새로운 동작을 보여주기도 하고요. 경제적인 부분도 안정을 찾았습니다. 소비 패턴을 점검해서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주택연금 상담을 받아본 결과 월 180만 원 정도의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제 돈 걱정 없이 하고 싶은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죠. 무엇보다 김민구 씨가 가장 크게 느끼는 변화는 내일이 기다려진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내일도 오늘과 똑같을 거라는 생각에 우울했는데 이제는 내일 만날 사람들, 내일 할 일들이 기대됩니다. 여러분, 이런 변화가 특별한 능력이나 많은 돈이 있어야 가능한 것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김민구 씨가 한 것은 아주 작은 실천들 뿐입니다. 첫 번째, 매일 아침 30분 산책하기. 두 번째, 주 2회 복지관 프로그램 참여하기. 세 번째, 주 1회 등산 모임 나가기. 네 번째, 저녁마다 아내와 10분 대화하기. 다섯 번째, 가계부 작성해서 소비 패턴 점검하기. 이것뿐입니다. 거창한 계획이나 큰 결심이 아니라 아주 작은 변화들이었어요. 하지만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김민구 씨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변화는 거창한 결심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 다르게 보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 나는 너무 늦었어. 벌써 65살인데 뭘 더 해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김민구 씨도 63살에 새로운 시작을 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고 진짜 중요한 것은 오늘부터 시작하겠다는 마음입니다. 두 번째 봉우리는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봉우리에는 첫 번째와는 다른 풍경이 펼쳐져 있어요. 성공과 성취가 아니라 평온과 만족, 경쟁이 아니라 조화, 혼자가 아니라 함께하는 삶의 풍경 말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내일 아침 평소보다 30분 일찍 일어나서 동네 한 바퀴 걸어보세요. 그리고 마주치는 사람들에게 먼저 인사해 보세요. 아주 작은 시작이지만 이것이 여러분 인생 후반부의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주 안에 동네 복지관이나 문화센터에 전화해서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는지 알아보세요. 평생 해보지 못했던 것 중에 한 가지라도 도전해 보세요. 서예든 노래든 요리든 컴퓨터든 상관없습니다. 배우자가 있으시다면 오늘 저녁 식사 후에 요즘 기분은 어때? 라고 물어보세요. 그리고 진짜로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40년을 함께 살았어도 아직 모르는 면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가계부를 써보세요. 한 달만이라도 돈이 어디에 얼마나 나가는지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정말 필요한 지출과 그렇지 않은 지출을 구분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큰 안정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김민구 씨처럼 새로운 시작을 꿈꾸는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도 많이 있습니다. 용기를 내서 먼저 손을 내밀어 보세요. 인생의 두 번째 봉우리에서 만나는 행복은 첫 번째와는 다릅니다. 더 깊고 더 따뜻하고 더 지속적입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무엇이 진짜 중요한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60대 이후의 삶이 덤이 아니라 진짜 인생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돈, 건강, 놀이, 관계라는 네 가지 나침반을 가지고 여러분만의 길을 걸어가세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언젠가 여러분도 김민구 씨처럼 내일이 기다려진다고 말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두 번째 봉우리 도전을 응원하며
오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런 유용한 내용들을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위한 더 많은 이야기로 또 만나 뵙겠습니다.